다음은 피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임이란 임신 시기 조절 그리고 터울 조절,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지 않도록 혹은 수정란이 자궁 안에 착상되지 못하도록 인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서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입니다. 기원전 2700년부터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상적이고 100% 안전하면서 100% 효과적이고 100% 편리한 피임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피임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가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고 또한 성관계를 가질 때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피임 방법입니다. 피임 방법을 보면 일시적인 피임 방법, 그리고 영구 피임 방법, 그리고 응급 피임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피임 방법의 경우 자연 피임법으로 바로 이제 지뢰 사정이라든지 월경 주기 조절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구 피임 방법으로는 콘돔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페미돔을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자궁 내 장치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약제 피임 방법은 젤리나 크림이나 좌약제제 그리고 경구 피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소에 작용을 해서 배란이 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PIC 호르몬 피임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피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팔관, 난관 결찰술 그리고 정관 결찰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 피임법으로 응급 피임약 그리고 구리 자궁내 장치 같은 것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년간 피임 방법에 따른 피임 실패율을 보면은 최저 실패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피임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였을 때 피임 실패율입니다. 그리고 일반 실패율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피임 방법을 포함하여 실제로 피임 도구를 사용했을 때 피임 실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임을 하지 않았을 때 실패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을 때 임신율이 85%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피임제를 사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구 피임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저 실패율이 0.1에서부터 이제 7.5 정도까지 된다고 하고요. 이제 프로제스테론 단일 경구 피임제를 미니필 같은 경우 사용했을 경우에는 0.5에서 3.0 그리고 피임 패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0.1에서 0.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궁내 장치, 구리 자궁내 장치의 경우에는 0.5에서 0.7 그리고 레보노게스테롤 분비 그 자궁내 시스템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미레나나 제이디스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0.1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남성용 콘돔의 경우에는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한 3%에서 뭐 11.2%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뢰 사정이나 월경 주기 조절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패율이 높아서 4에서 22%, 뭐 9에서 22%, 20%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난관 불임 수술, 정관 불임 수술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0.1에서 뭐 0.15 정도 실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피임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경 주기 조절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란 시기에 성관계를 피함으로써 피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난소에서 배출된 난자가 이제 여성의 체내에서는 12시간 내지 24시간 동안밖에 살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정자는 이제 자궁 내에서 7일까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월경 주기 조절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 기간이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란이 되는데 배란은 대부분 다음 월경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생리 예정일 기준으로 12일에서 19일 전, 이게 12일에서 19일 전 정도 이 정도로 이제 한 8일 정도 금욕하는 방법이 월경 주기 조절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불규칙한 여성들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그 이외에도 여성들이 기초 체온표를 체크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궁경관 점액 주기법을 통해서 정확한 배란을 산출해서 실시해야 이제 좋은 피임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기초 체온표 같은 경우에 여성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활동하고 나서 재는 게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기초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배란 직전에는 체온이 약간 떨어졌다가 배란 시에 한 0.5도 정도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월경 전까지 이제 이게 지속이 되는데요. 배란 전의 체온은 보통 36.3에서 36.6도, 배란 후에는 36.8도에서 한 37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배란일을 나중에나 알 수가 있지 배란일 그 날짜 그 즉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자궁경관 점액 주기법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에 있는 어떤 점액 같은 경우에는 배란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다량의 점액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점액선 분비물이 나올 때부터 최고조로 달한 후에 이제 4일까지 금욕하는 방법입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분비물이 어떤 배란 생리 주기마다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배란 주기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게 소변이 나온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비물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4일까지 이제 금욕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호르몬 피임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성용 콘돔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궁 경부 캡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스펀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살정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폼이라든지 스펀지, 그다음에 크림이라든지 필름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살정제 같은 경우에는 정제를 죽이는 약물 노녹시놀, 나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이제 성교 전에 사용을 해야 되고 5 내지 10분 정도 기다려야지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질 입구로 넣어서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깊숙이 넣어야 되고 그 약이 녹아서 거품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의 단점은 질과 회음부를 자극하여 성병 감염을 증식시킬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병 예방이 안 된다는 거, 정확한 방법이 아니면 피임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부작용으로 이제 그 약을 넣게 되면 이물감이나 열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삽입한 곳에 이제 국소 자극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돔인데요. 콘돔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콘돔은 피임뿐만 아니고 성병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또 저렴하죠.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 전에 구멍이 없음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 고무 주머니에 공기를 빼내서 성관계 중에 콘돔이 파열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용 시에는 음경의 윗부분부터 완전히 씌워야 되고, 콘돔을 착용하기 전에는 이제 젤리나 이제 콜드크림 같은 거로 음경을 매끄럽게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요즘 콘돔은 대부분이 이제 젤리가 발라져 있는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찢어져 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찢어진 콘돔 아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페미도입니다. 이제 남성의 콘돔에 비해서 이제 질긴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찢어지지 않고 양 끝에 둥근 플라스틱 링이 달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렸는데, 요거를 갖다가 질 안쪽으로 쭉 넣어서 자궁 경부 쪽으로 넣고요. 이제 바깥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머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성이 질 내부를 감싸줍니다. 그래서 여성 스스로 임신이나 에이즈 같은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콘돔에 비해서 가격이 한 10배나 비싸고요. 성관계 시에 이제 바깥쪽 링의 일부가 질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파트너가 보기에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남성용 콘돔에 비해서 그 사용률이 떨어지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까지 페미돔이 이용이 됐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궁 경부에 씌우는 피임 기구들이 있습니다. 서비칼 캡이라 그래서 캡이 있고, 그다음에 다이아프람, 그다음에 fem캡, 여러 가지 리스 쉴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칼 캡은 자궁 경부를 덮고요. 다이아프람 같은 경우에는 치골 아래에서 자궁 경부 뒤쪽을
이렇게 덮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팸캡이나 리드쉴드는 이제 제거하는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가 자궁 경부로부터 질 쪽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거 자궁 경부에 씌우는 피임 같은 기구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제 살정제하고 쓰고 나서 살정제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하고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궁 경부에 씌우는 피임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다이아프라금 같은 경우 이렇게 씌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칼 캡 같은 경우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 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씌워서 여기에 이제 고리가 있어서 빼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궁내 장치, 인트라유테라인 디바이스라 그래서 IUD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주로 이제 구리 자궁내 장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레나라 그래서 레보노게스트렐이 계속해서 분비되는 그런 IUD가 있습니다. 자궁내 장치 피임 방법으로는 자궁관 내에 이물질을 삽입해서 정자와 난자가 서로 결합하는 그런 수정 과정을 방해하거나 수정이 되어도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자리 잡는 착상을 방지하여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자궁 경부가 열려 있어서 넣을 때 이제 통증도 덜하고 출혈이나 이런 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울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피임법이 되겠는데요. 자궁내 장치 피임 방법으로는 정상 월경이 끝나갈 무렵은 자궁 경부가 약간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고요. 분만 후에는 8주 정도, 그리고 유산 후에는 즉시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후 월경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빈혈이 생기거나 이제 월경통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루프를 즉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루프의 위치 확인을 위해서 1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0년대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루프를 갖다가 많은 여성들한테 넣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체크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폐경이 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굉장히 크기가 위축돼서 작아지기 때문에 루프 크기는 그대로 있고 자궁은 줄어드니까 이 루프가 이제 자궁을 뚫고 나가서 어떤 장이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복강 내에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도록 해야 되고요. 그 루프 같은 경우에 부작용으로는 자궁이 뚫린다든가, 그다음에 골반염나 이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임신이 되는 경우 유산이 된다든가 자궁의 임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 사항으로는 골반염증에 기왕약이 있다든가 심한 월경통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자궁 경관이 좁아지는 자궁 경관 협착증이 있다든가, 자궁 모양이 이상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월경이 양이 많다든가, 혈액공고 장애나 자궁의 임신에 과거 이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레나입니다. 미레나 루프는 구리 대신에 이제 레보노게스트렐이라는 황체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황체 호르몬인 레보노게스트렐이 매일 일정량이 자궁각 내로 유입돼서 자궁에 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부작용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율이 0.1%인 아주 우수한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궁 내막의 성장을 갖다가 감소시키고요, 증식하는 걸. 그다음에 자궁 안에서 정상적인 정자의 운동을 억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제스테론 효과로 이제 자궁 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해서 실제로 정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레나는 어떤 피임 효과 이외에도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통이 있는 경우, 생리량과 기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치료적 목적으로, 특히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 빈혈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 피임 장치가 주로 이제
구리 자궁내 장치하고 그다음에 프로제스테론이 분비되는 자궁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리 IUD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해서 자궁 내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생리량이 증가할 수 있고, 그렇지만 장점은 호르몬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미레나 같은 경우 3년짜리로 이제 JDS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통 사용할 수 5년간, 3년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의 장점은 생리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생리량이 많은 경우 치료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단점으로는 3 내지 6개월간 불규칙한 출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리대를 하고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호르몬 부작용으로 어떤 분들은 체중이 뭐 한 10kg가 찐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에 이제 어떤 여드름 같은 것이 많이 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많이 붓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르나의 피임 효과를 보면 피임 효과가 이제 99% 이상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구리 자궁내 장치의 경우에는 1년간 피임 실패율이 1.4%, 그리고 미르나 같은 경우에는 0.7%,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난관 결찰수를 했을 경우 0.6%로 굉장히 안전한 피임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경부 피임제입니다. 이제 복합 경부 피임제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복합적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난포 호르몬의 양과 황체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경고 피임제를 분류하는데요. 1960년대에 처음으로 나왔던 그 1세대 경고 피임약은 에틸린 에스트라다이올 함량이 5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던 피임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세대, 3세대에 나와 있으면서 3세대 경고 피임약이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에틸린 에스트라다이올 함량이 20에서 3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그 프로제스테론은 데조게스트렐, 그다음에 게스토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황체 호르몬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디필이라 그래서 황체 호르몬 단일 제제로도 나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시판되는 경고 피임약은 월경주기 기간별로 함유된 호르몬 용량에 따라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21일간 일정하게 함유된 단상성 모노페이직 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노페이직 제제, 그리고 이게 그 기간별로 다르게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상성 바이페이직, 요거와 요것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삼상성은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약 효과가 없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입니다. 플라세보. 경고 피임약의 작용 기전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배란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 피임약을 먹게 되면은 우리 뇌에 있는 희생하부하고 뇌하수체에 작용해가지고 FSH, LH의 작용을 억제해서 난소에서 난포 형성을 억제해서 배란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소에서 배란을 억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자궁 내막에 위축을 초래해서 착생을 방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관의 운동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궁 경부, 여기 경관에 점맥을 끈끈하게 만들어서 정자의 통과를 막아서 피임을 돕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 피임약은 이제 건강상의 이점이 많습니다. 피임 효과 이외에도 그다음에 생리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생리 주기를 규칙적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아니면 생리량이 너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경고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해서 월경 전에 뭐 한 2주 전서부터 시작되시는 분도 있고 한 1주 전서부터 시작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우울하다든가 집중이 안 된다든가 몸이 많이 붓는다든가 유방 통증이 있다든가 이런 불쾌한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리통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자궁 치료를 조절을 하는 치료약으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많이 사용되는 약이 야즈나 야스민 같은 경우에는
그 여드름 등 남성 호르몬에 의한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제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에 반대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드로스피레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드름 치료약으로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피임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발생 위험을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호작용은 피임약 복용 중단 후에도 10 내지 15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뭐 골반염이나 난소 낭종, 그다음에 양성 유방 질환의 발생률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난소 낭종이 있는 경우 한 3개월 정도 피임약을 복용을 하고 이 난소 낭종이 줄어드는 그런 치료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구 피임약의 단점은 피임약을 오래 복용한 경우에는 혈전색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클라미디아 염증, 무배렌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출혈이 많아서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출혈이 많아서 생리가 너무 많아서 이제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전색전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한 경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기로는 혈전색전 질환을 이전에 앓았다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었다든지 관상동맥 질환,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그리고 비정상 자궁 출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경우, 그다음에 35세 이상 흡연자의 경우에는 이제 혈전색전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유방암 때문에 경구 피임약을 이제 복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고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있을 때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이 약 5년 미만 사용한 경우에 0.73배, 12년 이상 복용한 경우에 4.4배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기타 호르몬 피임법으로 이제 피임 패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레보노게스테롤과 에트랴에스트라다이올이 이제 두 개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저용량 피임용 패치를 통해서 이게 여기서 서서히 낮은 단위로 체내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간대사를 통해서 이제 약물 손실이 없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임 약을 먹게 되면 이제 간으로 대사가 되는데요. 피임 패치인 경우에는 간 대사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임 약을 먹을 때 이제 위장 장애가 있다든가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피임 패치를 사용하면 되고요. 30일 동안에 일주일에 한 장씩 뭐 엉덩이나 뭐 팔이나 이런 데 계속 붙이고 그다음에 3주 후에 일주일은 휴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비만이 있다든가 이런 89kg 이상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흡수돼서 혈중 내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은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2020년도 2월 달에 투길라라고 FDA에서 승인을 통과해서 지금 피임 패치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경질 피임 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이 그 피임 링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시작된 후에 5일 이내, 생리 시작하자마자 사용을 해도 되고 5일 이내에 질 내부에 깊숙이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3주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이제 7일간 휴학기를 두게 됩니다. 빼고 이거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등 호르몬이 이제 질 내로 흡수돼서 피임 효과를 가지는데 피임률이 97에서 9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구 피임약보다 피임약이 소량 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제에 민감한 사람들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프로제스테론 단독 제제입니다. 이게 프로제스테론 단독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 미니필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판매가 되질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제스테론 주사제, 대포, 메드록시 프로제스테론 아세테이트, DMPA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사로 맞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사야나라 그래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야나에는 메드록시 프로제스테론 아세테이트가 104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라논이라고 피하 이식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기전은 이제 배란 억제 그리고 자궁 경관 점맥을 진하게 해서 이제
정자가 자궁 경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자궁 내막을 얇게 만든다든가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 이식 호르몬제의 경우에는 바로 임플라논이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넥스플라논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팔꿈치에서 8 내지 10cm 정도 위쪽에서 아주 작은 뭐 한 4cm의 2mm 정도 되는 그런 그 임플라논을 여기다가 피부 아래에다가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심게 되고요. 이 임플라논은 프로제스테론 단독 제제입니다. 그래서 에터노게스트렐이 60mg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약 30마이크로그램씩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크기로 막대 모양의 PA식 피임 기구로 이게 한 3년 정도 효과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플라논의 제거 후에 일주일 내에 에터노게스트렐의 혈중 농도를 보면은 더 이상 검출이 되지 않고요. 그것은 이제 임플라논 제거 후에 조속하게 가입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플라논은 그 완전한 그 배란 억제를 위해서 고안되었고요. 실제로 모든 임상 연구에서 자궁의 임신은 한 해도 보고되지 않았고 굉장히 아주 성공률이 높은 그런 피임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라논은 이제 자주 쓰지 않는 그쪽 팔, 그 윗부분 한 8 내지 10cm 위에서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고요. 임플라논은 일회용 이식 보조 장치로 절개 없이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국소 마취하고 이제 이식하면 되고 피부 바로 밑에 이제 이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식제가 촉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3년간 사용한 후에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식제가 거기에 있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팔에서 이렇게 만져봐서 이렇게 보여야 되고 만져줘야 되는데 만져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식제 위치 확인을 위해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이용해서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빛 투과성을 이용해서 이제 이식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2차선 X선이나 X선 컴퓨터 촬영을 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스캐닝을 통해서 아니면 MRI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에서 이식제의 위치가 확인이 될 때는 이제 뭐 촉지되는 이식제 그 방법에 따라 가지고 제거하면 되고요. 문제는 이렇게 촉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에서 이식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드물게는 이식제가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서 폐동맥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한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흉부 엑스를 찍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식제가 흉부에서 확인될 때는 제거를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의 방법으로도 이식제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있었는지 본인도 모르게 그냥 제거가 된 건지, 그래서 피하 이식을 받은 여성의 혈중 에터노게스트렐 수치를 측정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어딘 것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혈중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식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MPA, 이제 대포 메드록시 프로제스테론 아세테이트인데요. 이제 150mg DMPA를 매 3개월마다 주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질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체중 증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이제 골소실 같은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수유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피임약이 프로제스테론 온리 필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DMPA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 후 6주 후에 DMPA를 주사를 맞는데 요즘은 지금 사야나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이건 사야나는 DMPA가 104mg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맞게 되고 보통 이제 3개월마다 맞는 거로 되어 있고요. 이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 결찰술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음낭에 국소 마취를 하고 이제 미세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절단시키는 방법으로 보통 이제 한 20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영구 피임을 원할 때 남성 측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술인데요. 수술 후에는 정액량이나 이런 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정액 중에서 이제 정자가 포함되는 건 한 3% 정도밖에 돼 있기 때문에 이 그 정관 수술을 한다 그래도 정액량은 97%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남성들이 이제 정관 결절 수술을 하면 이제 정액 양이 준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하지 않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그런 지식이고요. 보통 수술 후 3개월간은 이제 정관, 말단 팽대부 속에 저축되어 있던 정자가 남아 있어서 그동안 성교를 하게 되면은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실패율이 약 1%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잘라내고 나도 서로 이렇게 다시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연고 피임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고 피임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임신을 원할 때는 이제 보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라내고 다시 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건 수술 성공률이 한 8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난관 수술은 이제 배란된 난관에 난자가 이제 난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난관을 절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자, 정자가 만나는 것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이게 연고 피임 방법인데요. 보통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복강으로 집어넣어서 시술하는 복강경 시술이 주로 하고 있고요. 분만 후 하루째 정도 됐을 때는 그냥 그 배꼽 아래에 한 1cm 정도를 갖다가 절개해서 거기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경우 이제 복강이 열었기 때문에 나팔관을 묶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연고피임이기 때문에 보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을 원하는 경우. 근데 보건 수술 후에도 성공률이 80%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실제로 임신이 되더라도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난관 수술은 될 수 있으면 정말 임신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나이도 많다 이런 경우에만 보통 시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피임법은 성교 후 이제 계획하지 않고 성교를 한 경우, 콘돔이 찢어졌다든가 피임 방법이 불확실할 때, 그리고 뭐 강간 등 불시에 이제 성교를 당한 경우, 그런 경우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보통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응급 피임 약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구리 자궁내 장치로 코퍼 아유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피임 약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레보노게스릴이라는 것이 1.5mg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0.75mg 두 정으로 해서 12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는 약들이 포스티누나 노레보 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레보노게스릴이 2배인 1.5mg로 되어 있는 경우 노레보 1이라든지 포스티누 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그 응급 피임약으로 올리프리스텔 아스테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엘라원이라는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정을 먹는 건데요. 이게 보통 위에 있는 레보노게스트렐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72시간 이내에 이제 복용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엘라원 같은 경우에는 5일 정도 안에 복용하면은 이제 피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 피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그 저용량으로 나와 있는 그 경구 피임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복합제제로 이제 100마이크로그램 에티닐에스트라다이올과 0.5mg의 레보노게스릴을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많이 나와 있는 일반 약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 뭐 미니브라나 이런 약들을 3.5T, 그러니까 뭐 그 3알 반을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는 것으로 이제 약효를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한 알 먹어도 이제 뭐 구토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용량이 들어가면서 이제 구토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체 호르몬 단일 제제로 나와 있는 것이 그 레보노게스릴 0.75mg으로 구성된 피임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던 거는 이제 노레보나 포스티노 같은 것이 0.75mg짜리 두 알로 되어 있어서 12시간 간격으로 보통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복용 방법은 성교 후에 12시간 내에 처음 하나를 복용하고, 그 후에 72시간 내에 처음 하나를 복용하고, 그 후에 12시간이 될 때 이제 다음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 약을 먹고 나서 3시간 내에 구토를 하게 되면 이제 약효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시 복용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작용 기전이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배란을 억제하는 작용, 그다음에 수정을 방해하는 작용, 그리고 수정란의 이동을 방해하고 자궁 내막의 착상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응급피임약은 굉장히 많은 용량의 호르몬이 들어가는 거죠. 경구피임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4배 용량이 2번이나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토나 오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1.5mg을 한 번에 복용해도 희피임 효과가 똑같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은 포스티노 1이나 이제 노레보 1을 지금 복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피임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난관의 운동성을 낮추는 본래 작용 때문에 자궁의 임신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피임약의 절대적인 금기증은 이제 임신이 되었을 때나 혈전증이 있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복용 후에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통 성관계 후에 12시간 내에 복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내에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피임 효과가 90%, 그리고 3일 72시간 내에 복용하게 되면 7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응급피임약은 호르몬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 월경이 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피임약을 먹고 약을 복용을 했는데, 피임약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생리가 있어야 되는 날짜에 없고 1, 2주일 동안 생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임신 반응 검사를 꼭 해야죠. 왜냐면은 이 피임법에 실패해서 임신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생리가 나와야 되는 날짜보다도 더 일찍 이제 출혈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응급피임약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엘라원이라는 약입니다. 올리프리스탈 아세트라는 약인데요. 이것이 선택적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조절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란 전에 투여됐을 때는 프로제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해서 이제 난포가 파열돼서 배란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배란을 갖다가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상 자궁 내막을 변화시켜서 착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은 확률이지만 착상된 수정란을 이제 파괴하기도 한다는 보고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생명윤리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관계 후에 이제 120시간 이내에 1회 복용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FDA에서는 2009년 5월달에 이제 승인을 하였습니다. 구리 자궁내 장치의 경우에는 성교 후 72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레보노게스로 되어 있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72시간이 경과했다든지 경과했는데 5일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때 구리 자궁내 장치를 이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응급피임 후에도 계속해서 피임을 오랫동안 원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자궁내 장치를 넣어놓으면 10년 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응급피임약 사용에 절대적인 금기증, 혈전증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응급피임법으로 구리 자궁내 장치를 이용하면 되고요. 또한 응급피임약을 2번 복용하는 동안에 어느 한 번이라도 뭐 2-3시간 내에 구토를 했다든가, 그래서 이제 피임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리 자궁내 장치로 이제 응급피임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피임 효과는 99%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피임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